제가 설명드릴 주요 내용은요, 이제 주로 MySQL 8.0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기본적인 소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능 튜닝 관련된 기본 개념을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하드웨어 OS 레이어에 대한 이제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 설명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MySQL 설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쿼리 튜닝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MySQL의 메인 버전은 8.0 버전이고요. 보시다시피 8.0 버전은 이제 기존 5.7 버전에 비해서 성능적으로 굉장히 많이 향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매우 실용적인 기능으로서 이제 훨씬 5.7보다 안정적으로 실행되면서 더 좋은 성능을 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기능으로는 보시면은 가장 아키텍처 기반인 부분, 데이터 딕셔너리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데이터 딕셔너리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이 구현이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에스케일을 믹스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큐멘트 스토어가 포함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쿼리에 대한 지원 부분은 CT라든지 윈도우 펑션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기존의 MySQL의 단점으로 되는 부분도 다 보완을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도 HA에 대한 부분이 InnoDB 클러스터로 기존의 자동 페일 오버가 안 되는 이런 리플리케이션을 대체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픈소스의 MHA라든지 MMM 같은 기술로 많이 구현해 왔던 부분도 이제 InnoDB 클러스터로 사용하면서 풀스택의 MySQL 기술로 구성된 HA 솔루션이 제공된 부분이 8.0에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성능 면에서 이제 8.0 버전에서 어떤 부분이 향상이 돼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리드 로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InnoDB가 이제 메인 스토리지 엔진이고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리드 로그 성능이 큰 영향을 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8.0에서는 리드 로그의 디자인 자체를 재구성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 뮤텍스를 최대한으로 분리를 해서 I/O 커패시티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잭션 스케일링 부분도 기존에는 이 먼저 들어온 트랜잭션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컨텐션 어웨어 트랜잭션 알고리즘으로 변경을 해서 전체적으로 높은 트랜잭션 부하인 경우에 성능이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변경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 그룹도 MySQL 스레드가 CPU 자원을 데디케이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기능이 포함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컬렉션 셋, 캐릭터 셋 부분에 대한 지원도 새로운 것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 이제 성능이 특히 스트링에 대한 처리 작업이 굉장히 향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스키마와 퍼포먼스 스키마, 이런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하는 성능 자체도
굉장히 향상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 모델 자체도 MySQL에서 이 코스트 기반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한 이런 코스트 모델 자체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쿼리 성능도 사실 8.0으로 업그레이드 하면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굉장히 큰 성능 향상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능 튜닝에 관해서 이제 베이직한 이런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 예정이고요. 성능 부분은 사실 주로 응답 시간을 향상을 하거나 혹은 기대되는 응답 시간에 만족하도록 이제 튜닝 작업을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이 응답 시간을 감소하려면 방법이 일단 쿼리 성능을 최적화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쿼리 성능이 안 좋으면은 당연히 응답 시간이 늘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부하가 높아짐에 따라서 응답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의 부하를 줄임으로 인해서 응답 시간이 향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MySQL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브 노드를 둠으로써 리드 부하를 분산시키면은 당연히 마스터 시스템 부하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스템 스펙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CPU를 더 추가를 하거나 메모리를 더 설치를 하면은 이런 방법은 주로 스케일업이라고 하죠. 그 외에 서버를 확장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확장하는 형태로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하도록,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이 시스템 성능을 측정하려면 구체적인 이런 매트릭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성능 지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성능이 좋고 나쁨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는 주로 응답 시간이죠.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그래서 이 응답 시간은 사실 데이터베이스 내부로부터 보면은 크게 웨이팅 타임이랑 서버 타임으로 나누게 되죠. 웨이팅 타임인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부적으로 어떤 요청 사항을 처리할 때 대기하는 시간이죠. IO를 대기하거나 락을 대기하는 시간 전체 포함해서 응답 시간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서비스 타임이 있죠. 서비스 타임은 실제적으로 쿼리 혹은 요청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IO 걸리는 시간, 네트워크 부하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쿼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응답 시간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응답 시간을 줄이는 데에 대해서는 일단은 웨이팅 타임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줄일 수 있죠. 그래서 IO를 성능을 높이는 이제 IO가 더 좋은 뭐 SSD 디스크를 사용하거나 혹은 락을 줄이는 형태로 응답 시간도 보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쿼리 성능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스루풋 혹은 처리량으로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단위 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는 트랜잭션 혹은 쿼리죠. 그래서 얼핏 듣으면은 이제 TPS나 QPS 동일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단위 시간 내에 실행되는 트랜잭션 대부분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업무 기반으로 한 트랜잭션으로 묶어지고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업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트랜잭션 개수 혹은 단위 시간 내에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쿼리 개수들로 이 시스템 성능을 가늠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확장성이라는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성능은 이제 정확하게 성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부분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많아짐에 따라서 일정한 응답 시간 기대치를 초과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처리량이 증가되거나 안전하게 유지되는 이런 지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튜닝의 기본 방법은 우선은 모니터링 기반으로 이슈를 찾아내야 하죠. 그리고 이 이슈와 관련돼서 가장 유리한 포인트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튜닝해야죠. 예를 들면은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 슬로우 로그를 통해서 가장 느리게 실행되는 쿼리를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거에 대비해서 가장 빈번하게 실행되는 쿼리에 대해서 튜닝을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가장 유리한 포인트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튜닝 목표가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튜닝하기 전에 왠지 이 전반적인 성능이 느리다는 느낌은 든데 얼마 정도 느리고 이것을 어느 정도 임프루브 해야지만 기대치인지 이런 구체적인 지표를 가지고 튜닝을 해야지 그게 효과적으로 튜닝 목적에 달성한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튜닝은 사실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되는 성능 문제는 다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아니라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애플리케이션 스택은 이제 가장 밑에 이제 하드웨어 부분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OS 기반 위에 MySQL이 탑재되고 그 위에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연결을 해서 심지어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각의 스택별로 다 성능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중요한 이유가 애플리케이션 서버에서는 사실 요청을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늘림으로 유저 요청을 다 처리할 수는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는 현재까지 대부분이 다 센트럴 데이터베이스 통째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모든 부하는 사실 다 데이터베이스에 몰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성능적으로 보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생되는 성능 종목이 좀 더 크다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도 업무 로직을 개선해서 성능을 향상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심플한 이제 예제로 이것을 좀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 티켓 구매하는 이런 사이트의 업무 로직이 가장 심플하게 이제 1, 2, 3번으로 쿼리가 실행된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A 계정이 티켓을 구매하면 당연히 유저 A에 대해서 금액은 빼줘야 되는 업데이트 문이 실행이 될 거고 이 영화관 어카운트 계정 금액은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거래 이력이 추가되는 로직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세 개의 스텝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세 개를 어느 것을 먼저 실행하든 사실 업무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트랜잭션을 이미 묶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데이터베이스 레벨로 보면은 이 영화관 어카운트 B 계정에 대해서 금액을 추가하는 업데이트문은 여러 계정 각각의 유저가 들어와서 이제 구매할 때 다 업데이트해야 되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락에 걸리는 잠재적인 기회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쿼리 2번을 마지막에 실행되면은 왜냐하면 락 정보는 커밋할 때까지 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2번을 마지막에
둬서 이제 마지막 스텝에 돼서 락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감소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디자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삭제도 벌크 삭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한 번에 이제 10,000건을 삭제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하나의 커넥션에서 20번을 순환을 해서 각각 500건을 삭제할 수도 있죠. 심지어 이제 20개 커넥션에서 동시에 500개씩 삭제해도 되죠. 그래서 업무적으로 구현하는 로직은 여러 가지인데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 번에 10,000건을 삭제하면은 당연히 락을 너무나 길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은 적당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번은 이제 동시에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데이터 충돌 발생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커넥션 하나에서 20번을 순환해서 데이터 사이즈를 줄일 수 있으면서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구현하면 당연히 다른 옵션보다 더 좋은 옵션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뒤에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하드웨어와 OS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메모리는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자원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호스트 장비를 받으면은 고정된 메모리 사이즈를 받게 되죠. 그래서 메모리가 중요한 자원인 이유가 모든 데이터가 메모리에서 처리되면 인메모리 성능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MySQL도 역시 메모리가 이제 MySQL에서 가지고 있는 메모리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처리 성능에 더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InnoDB 버퍼풀이 MySQL의 메모리 영역인데요. 크게 가져가면 갈수록 성능이 더 좋은 부분이 있고 MySQL은 사실 메모리 사용에 대해서 이제 InnoDB 버퍼풀뿐만 아니라 커넥션별로 메모리가 소모가 되죠. 그래서 InnoDB 버퍼풀 외에 각각의 커넥션 따로 할당되는 메모리가 있어요.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동시에 들어오는 커넥션이 많으면 이런 커넥션 레벨의 버퍼 사이즈가 할당됩니다. 이거는 커넥션 수에 따라서 다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런 세션 레벨의 버퍼 영역은 크게 할당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 이유도 이 커넥션 개수와 관련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 쿼리를 처리할 때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캐시와 버퍼 영역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리드 로그 버퍼나 그다음에 조인 버퍼, 서팅 버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쿼리 레벨으로 사용되는 메모리 영역이 있고 리플리케이션 관련해서도 이제 바이너리 로그, 캐시 사이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메모리를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도 이제 템포러리 테이블이라든지 퍼포먼스 스키마 자체도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호스트 메모리 자원을 이 모든 것들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ySQL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특히 InnoDB 버퍼풀을 지정할 때는 MySQL에서 사용되는 것 외에 InnoDB 버퍼풀 외에 커넥션 세션 레벨의 메모리 외에 OS가 차지하는 것, 그리고 기타 프로그램 차지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여유를 남겨둬서 MySQL을 운영하는 게 안정적인 거고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이제 부족하면은 전체 서버가 크래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 탑 명령으로 이 메모리 이용률이 80% 이상이면은 좀 위험할 것 같은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80% 이하 메모리 이용률을 유지하면서 튜닝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MySQL 내부적으로 메모리 사용 현황을 확인하실 때는 우선은 이 퍼포먼스 스키마의 인스트루먼트 메모리 관련된 인스트루먼트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면은 내부적으로 메모리에 대한 소모를 테이블에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네이블 한 상태에서 퍼포먼스 스키마의 메모리 서머리 글로벌 바이 이벤트 네임 테이블과 그다음에 시스 스키마의 메모리 글로벌 바이 커런트 바이트 이 두 개 테이블에서 메모리 사용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버퍼나 캐시 같은 경우에는 상태 값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PU는 이제 당연히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멀티 코어 프로세서를 권장을 하고요. 가능하면은 하이퍼 스레딩도 활성화해서 사용하면은 이제 CPU의 멀티 코어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더 빠른 코어가 더 느린 코어보다 성능에 유리하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각 버전에 따라서 이제 코어에 대한 확장성이 이제 버전에 따라 점차 향상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8.0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개 스레드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디스크도 이제 당연히 이제 빠른 디스크가 좋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SSD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특히 이유는 이제 특히 데이터베이스의 InnoDB 테이블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랜덤 IO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SSD나 NVMe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레벨로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큰 성능 종목이라면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는 이제 디스크 IO가 가장 큰 성능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가장 빠른 이제 SSD로 권장하는 부분이고, 만약 그게 조건이 안 된다면은 로그성 데이터는 여전히 이제 기존 하드디스크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돼서 이 InnoDB 페이지 사이즈는 디폴트로 16K인데요. 이 디스크 페이지 사이즈와 매칭해서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으로 IO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 타입에 따라서 이제 가능하시면은 이 플래시백 라이트 캐시나 배터리 라이트 캐시를 권장하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크래시 세이브한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IO 커패시티 설정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 설정은 디폴트 자체는 굉장히 낮은 정도인데 이제 이 디스크 유형에 따라서 만일 높은 RPM 지표를 가진 디스크라면 거기에 따라서 InnoDB IO 캐패시티도 크게 설정을 해서 IO 효율성을 높이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디스크 성능에 비해서 MySQL 리밋에 대해서 한정이 되면은 IO 성능이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이죠. OS는 이제 당연히 이제 리눅스가 램프 스택의 L
만큼 MySQL은 리눅스에서 가장 안정하고 이제 성능적으로도 가장 잘 나오는 플랫폼 기반이고요. 당연히 유닉스, 맥, 윈도우스도 잘 지원되지만 성능만 고려하신다면 리눅스를 권장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제안해 드리자면 이제 8.0 같은 경우는 당연히 최신 커널을 사용해야 되고 파일 시스템은 그냥 디폴트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유리밋을 일반적으로 크게 조정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부하가 높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 시스템 유리밋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것을 크게 조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 이제 누마 설정을 이네이블해서 이제 OS에서 지원이 된다면은 이네이블해서 사용하는 게 성능에 더 유리하고요. 스와피니스도 이제 이네이블해서 1로 사용하실 것을 권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이노디비 플래시 메소드 5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노디비 버퍼 풀 자체의 데이터를 이 파일 시스템 캐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플래시하는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특정 케이스에서는 더 성능에 유리하게끔 나오고요. 이제 무조건 권장하는 건 아닌데 이제 테스트 기반으로 이 O 다이렉트로 성능에 더 유리한 것이 확인이 되면은 이 옵션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 부분 내용은 아래 이제 참고할 만한 이제 블로그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드웨어가 혹은 OS가 이제 다 선택이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정 부분이죠. 데이터베이스 설정은 사실 처음부터 다 변경을 해서 사용하는 걸 권장하는 대신에 8.0에서는 이제 디폴트로 이 디폴트 설정으로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이제 용량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디폴트로 가져갈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로 설정에 대해서는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my.cnf에서 주로 컨트롤을 하지만 8.0 버전 이후에는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MySQL D auto cnf 파일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퍼시스트 변수 설정에 의해서 변경된 변수는 별도의 MySQL D auto cnf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점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 설정 파일을 변경하고 나면 리스타트 작업을 하면 이 파일에 변경하지 않으면은 동적으로 변경된 옵션에 대해서는 리스타트 하면은 다시 my.cnf 파일 기준으로 설정이 복귀를 하게 되는데 8.0에서는 이제 동적으로 변경된 옵션에 대해서도 다음 리스타트 할 필요 없이 혹은 리스타트 하더라도 직접 적용이 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테이블도 추가가 됐어요. 이 변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테이블은 퍼포먼스 스키마의 글로벌 밸류어블, 세션 밸류어블 테이블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테이블을 확인하시면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커맨드 라인이거나 혹은 다이나믹 방식으로 통해서 어떤 파일을 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유저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MySQL 관련된 여러 설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제 기본적인 MySQL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에 대한 이해도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JDBC를 통해서 커넥션을 요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 커넥션 풀에서 이 커넥션을 열고 닫는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커넥션 풀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MySQL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들어오는 이런 커넥션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스레드 풀이나 스레드 캐시로 요청에 대해서 커넥션에 대해서 할당을 하게 됩니다. 스레드를 할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관련돼서 스레드 풀 컴포넌트 혹은 스레드 캐시를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이제 스레드를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쿼리를 실행하실 때 이 테이블 관련된 테이블을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테이블 캐시로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테이블은 테이블 캐시에서 넣고 실행된 쿼리는 테이블 캐시에서 직접 데이터를 가져오면 되고요. 그다음에 쿼리에 대해서 파싱을 하고 이 옵티마이저 통해서 실행 플랜이 짜지면은 해당된 InnoDB 스토리지 엔진에 요청을 넘기게 되죠. 그래서 InnoDB 스토리지 엔진 내부에서는 가장 메인으로 되는 부분이 InnoDB 버퍼 풀이죠.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일단 디스크 파일에서 읽어서 InnoDB 버퍼 풀에 저장을 하게 되고 리드 작업이나 업데이트 작업은 일단은 메모리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InnoDB 성능의 가장 주요한 성능이 좋은 가장 주요한 원인이고요. 그리고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모든 InnoDB 버퍼 풀에 대한 변경 작업, 트랜잭션으로 인한 변경 작업은 리드 로그에 기록을 하게 되죠. 근데 리드 로그는 이제 디스크 파일이다 보니까 이 디스크 IO를 완화하기 위해서 먼저 리드 로그 버퍼에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드 로그 버퍼 영역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복제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바이너리 로그를 이네이블 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도 직접 디스크에 IO를 발생하는 대신에 바이너리 캐시에서 먼저 변경을 하고 이것을 싱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가장 주요한 메인 플로우는 이와 같은 모습이고요. 이 플로어에 관련해서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커넥션 부분이죠. 그래서 맥스 커넥션을 현재 디폴트는 151개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작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워크로드에 따라서 크게 조정해야 되고요. 하지만 가끔 설정을 리뷰하면서 발견된 문제점은 뭐냐면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설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작으면은 계속 뭐 too much connection 에러가 발생되기 때문에 아예 크게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정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너무 커서 OS 리밋을 초과하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된 문제점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MySQL에서 연결 수에 의해서 예상되는 버퍼가 커넥션이 많아지면 굉장히 커지게 돼요. 그래서 메모리 풀이 날 위협을 감소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맥스 커넥션은 꼭 이 응답 시간의 기대치와 각각의 연결해서 실행되는 워크로드를 감안을 해서 적당하게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요. 심지어 이 웨이트 타임아웃으로 이 인액티브한 커넥션을 클로즈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커넥션에 대한 부분 확인은 여러 가지 상태 값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커넥션이 어느 정도이고 맥스로 들어온 커넥션 개수, 그리고 에러가 발생한 커넥션 에러가 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맥스 커넥션이 적당한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커넥션별로 할당되는 버퍼 값은 작게 시작해야 된다는 부분은 뭐 굳이 작게 변경할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는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션별로 필요하시면 크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리드 버퍼 사이즈와 리드 R&D 버퍼 사이즈는 가끔 이 값도 크게 설정하는 케이스를 봤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MyR3에 더 연관성이 높은 변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노디비만 사용했을 때는 크게 영향도가 없고 대신에 버퍼를 더 많이 할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디폴트 값으로 유지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레드 부분이죠. 커넥션이 들어오면은 이제 스레드가 할당이 되고 스레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스레드 캐시 사이즈의 설정에 의해서 재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폴트 값은 이 공식에 대해서 할당이 되고 필요할 때 이것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판단하는 방법은 이제 상태 값으로 스레드가 새로 만들어진 것과 들어온 커넥션 값의 비율로 계산을 하면은 이 스레드 캐시 비율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높으면은 이제 당연히 좋죠. 스레드 캐시 활용률이 높고 하지만 너무 낮은 같은 경우에는 이 커넥션이 새로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크레이트 해서 실행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스레드 풀이 이제 커뮤니티 버전과 엔터프라이즈 버전의 가장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레드를 핸들링하는 알고리즘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엔터프라이즈 스레드 풀을 사용하실 때는 이 컨커런시가 지속적으로 추가해도 보시면 TPS는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확장성을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별도로 스레드 풀을 활용하실 때 스레드 풀 관련된 튜닝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테이블 캐시도 동일해요. 그래서 테이블 오픈 캐시 사이즈에 대해서도 보시면은 이게 너무 낮으면은 이제 테이블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I/O를 더 많이 소비하게 되고요. 이게 높으면은 캐시를 관리하는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적당하게 설치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제 관련된 상태 값으로 특히 테이블 오픈 캐시 히트로 이게 적당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변경해서 튜닝을 통해서 변경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 캐시 영역도 여러 통으로 나눠서 이제 컨텐션을 감소하기 위해서 여러 인스턴스로 나눠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메인으로 되는 이노디비 버퍼 풀이죠. 그래서 이노디비의 메모리 영역인데 주로 이노디비의 테이블 데이터와 인덱스 데이터를 캐시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모든 데이터를 이노디비 버퍼풀에 넣어서 사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러면 완전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로 사용하는 거랑 마찬가지인데요. 현실은 그렇지 않죠. 이제 훨씬 이제 데이터가 메모리보다 훨씬 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당연히 크면 클수록 좋은데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당연히 다른 OS나 다른 부분에서 필요한 메모리를 빼고 이노디비를 가능한 크게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메모리의 70%에서 80% 정도로 크게 설정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만일 메모리가 커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이 크면은 더 크게 설치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크게 설정하는 것도 유리한 옳은 방법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버퍼 풀 사이즈는 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가끔 제가 설정된 값과 실제로 사용된 버퍼 풀 사이즈가 다르다고 이제 발견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 두 개 옵션에 의해서 청크 사이즈와 버퍼풀 인스턴스를 곱해서 정수배 사이즈만큼 자동 조절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노디비 버퍼풀 영역도 큰 통으로 사용하는 대신에 여러 개의 이제 인스턴스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컨커런시 혹은 메모리 효율성에 더 좋은 옵션이세요. 그리고 이노디비 버퍼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는 데는 주로 쇼 엔진 이노디비 스테이터스에 의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노디비 버퍼풀에 할당된 전체 메모리, 그다음에 이노디비 버퍼풀 페이지 상태를 각각 확인하실 수 있죠. 얼마 정도 프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페이지가 몇 개 페이지가 변경이 된 부분, 심지어 이 커맨드를 통해서 I/O에 관련된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모리 상태와 디스크 I/O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리드 로그는 말씀드렸듯이 트랜잭션 로그죠. 그래서 이 어떤 이노디비 버퍼풀의 어떤 페이지 데이터를 어떻게 변경했는지를 로깅하기 때문에 실제로 랜덤 I/O, 디스크 이노디비 데이터 파일에 발생하는 랜덤 I/O를 리드 로그를 기록함으로써 이제 순서적 I/O로 변경하기 때문에 이게 크면은 라이트 성능에 더 유리하죠. 그리고 주로 리스타트 하거나 재시작 크래시 리커버리는 주로 이 이노디비 리드 로그 기반이기 때문에 복구 시간은 이제 사이즈가 크면 복구 시간이 길어지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총 사이즈는 이노디비 록 파일 사이즈의 이 그룹 개수를 곱한 값이 총 사이즈이고요. 이제 충분히 크게 설정할 것을 권장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충분히 큰지는 약간 계산이 필요한데요. 쇼 엔진 이노디비 스테이터스에서 이 록 시퀀스 넘버를 확인하실 수 있고 라스트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두 개를 가지고 실제로 리드 로그가 어느 정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사용한 비율을 지금 아래 공식대로 계산을 해보면 리드 로그 사용률이 나와요. 그래서 50% 정도는 괜찮고요. 이 비용이 좀 뭐 80% 정도로 크게 나오면은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게 리드 로그가 부족하면은 이 리드 로그 이노디비 버퍼 풀 플래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플래시가 발생하게 되면 대량의 이제 디스크 I/O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운영 부하를 이제 갑자기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어느 정도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녹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노디비 버퍼 로그 버퍼 사이즈는 이제 트랜잭션당 이 리드 로그 I/O를 완화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버퍼에 라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아래 이노디비 플래시 로그의 트랜잭션 커밋 옵션에 따라서 이것을 트랜잭션별로 플래시를 할 건지 아니면은 OS에 맡길 건지 이런 부분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디비 로그 버퍼 사이즈는 디폴트가 16MB로서 일반적인 워크로드에서는 충분하고요. 만약 트랜잭션이 커서 이 로그 버퍼 사이즈보다 크게 되면은
일단 디스크 I/O, 그러니까 한번 플래시를 하고 그다음에 그 버퍼를 클리어하고 다시 기록을 하기 때문에 한 트랜잭션 커밋하기 전에 디스크 I/O가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 시간이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한 트랜잭션을 커밋하기 전에 리드 로그 버퍼에 쓸 수 있도록 버퍼 사이즈를 가능한 크게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바이너리 로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바이너리 로그를 디스크에 직접 쓰는 대신에 캐시에 먼저 쓰고 그다음에 캐시 효율성으로 이게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크게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너리 로그 성능에 관련된 부분이자 복제 성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제 딜레이 현상이 발생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트랜잭션 사이즈가 크면은 복제 딜레이가 발생되는 기회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가능한 트랜잭션 사이즈를 제어하셔야 돼요. 딜리트를 이제 리밋을 줘서 한꺼번에 삭제하는 데이터를 제한을 해서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파티션별로 삭제를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바이너리 로그 사이즈 자체도 미니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라이트 셋 방식의 복제 트랜잭션 디펜던시 체킹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옵션으로 복제 지연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다 이게 빠르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부분이고 꼭 테스트를 통해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설정은 다 완료됐다고 하고요. 이제 설정이 완료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전에 당연히 데이터베이스 디자인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은 주로 테이블 컬럼 타입이거나 테이블 옵션에 대한 설정이죠. 그래서 일단 효율적인 테이블 컬럼 타입을 가져야지만 이제 뒷부분에서 쿼리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고요. 가끔 이 디자인이 잘못돼서 성능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처음부터 가장 효율적인 컬럼 타입으로 선택하는 게 맞고요. 필요 이상으로 크게 잡는 거는 절대 권장하진 않아요. 이제 보시면은 하지만 이제 언사인드와 사인도 업무 여건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이제 매출 건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마이너스 값은 나올 건로 예상되진 않지만 이제 계산에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데이터가 나올 수는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언사인드로 주면은 이제 오류가 발생하실 수 있어서 이제 업무적으로 고려를 해서 정확한 타입이 선택을 가능하셔야 되고요. IP 주소도 사실 텍스트 대신에 바이너리 타입으로 저장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도 UTF-8, MB4 이 디폴트 캐릭터 셋으로 권장을 하고 특히 제이손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제이손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지 않을 때는 텍스트로 많이 저장할 수도 있는데 8.0에서는 무조건 제이손 타입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성능도 그렇고 추가적인 뭐 제이손 함수라든지 그리고 펑셔널 인덱스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고 not null 옵션은 꼭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InnoDB가 이제 가장 메인 디폴트 스토리지 엔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유 때문에 InnoDB 스토리지 엔진을 강추하세요. 그래서 InnoDB를 사용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PK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클러스터드 인덱스로
모든 데이터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에 의해서 이제 배열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쿼리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옵션이기 때문에 PK를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고요. 항상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큰 트랜잭션을 피해야 되고요. 포린 키도 사실 뭐 데이터 일관성을 위해서 포린 키 제약을 주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왜냐면 이제 데이터 검증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하가 높으면은 성능 영향이 발생되기 때문에 포린 키는 이제 좀 감안을 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이고요. 압축 옵션이 있는데요. 압축은 사실 당연히 압축하면은 성능은 저하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압축은 이제 CPU 코스트로 IO를 절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 장비가 CPU 자원은 남아 돌지만 IO 부하가 좀 높으시다. 이런 경우에는 압축 옵션으로 IO 효율성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매뉴얼을 참고하시면은 이 TPC 압축 옵션을 사용하시면은 크게 성능 저하가 많지는 않으면서도 이제 용량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일 특정 케이스에서 필요하시다면 참고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노디비 인덱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인덱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PK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제 PK에 대한 이해도가 성능 튜닝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K 구조 혹은 MySQL 인덱스 구조를 보시면은 이 프라이머리 키 밸류에 의해서 이제 이런 트리를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리프 페이지는 전체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일 이 프라이머리 키 구조가 버퍼풀 내에 배치가 되면은 사실 디스크 IO를 피하고 전체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효율성이 좋은 이유가 이 트리 구조가 3에서 4층 구조로 1억 건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3에서 4층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디스크에 있더라도 디스크 IO를 3번에서 4번으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래서 PK 조회나 그리고 범위 조회는 굉장히 높은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뭐냐면 이 프라이머리 키에 대해서 혹은 인서트 작업이나 업데이트 성능은 이 프라이머리 키 구조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서트나 업데이트 성능은 상황에 따라서 성능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서트나 업데이트는 순서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세컨더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세컨더리 인덱스 키에 의해서 이제 트리를 구성하고 리프 페이지가 프라이머리 밸류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밸류를 가지고 다시 프라이머리 키에 가서 전체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 로직 자체가 이제 뒷부분에 쿼리 튜닝 부분도 언급이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PK에 의한 조회는 이 프라이머리 키에 의해서 조회가 되고요. 인덱스를 가지고 세컨더리 인덱스를 가지고 조회할 때는 이 세컨더리 인덱스 구조를 스캔을 하고 이 프라이머리 키 가지고 다시 프라이머리 인덱스를 스캔을 하게 돼서 성능은 당연히 프라이머리 키보다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회 건수에 따라서 성능에 대한 영향도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인덱스 디자인은 보시면은 인덱스는
많으면 많을수록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작업에 성능에 영향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복합 인덱스는 중복을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는 완전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합 인덱스로 다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이 펑션이거나 익스프레션은 조회 조건에 주면은 인덱스를 탈 수 없게 돼서 테이블 스캔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돼서 성능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대신에 프라이머리 키 값으로 주면은 인덱스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검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커버링 인덱스 로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위에서 보시면은 제가 조회하는 데이터가 A 컬럼, B 컬럼이에요. 근데 이 복합 인덱스를 A와 B 컬럼으로 만들면은 사실 이 세컨더리 키 밸류에서 A와 B 값을 다 가져갈 수가 있게 돼서 이 다시 프라이머리 키 스캔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더 성능이 잘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복합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 커버링 인덱스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explain을 통해서 확인하면 using 인덱스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다시 스캔할 필요 없이 직접 인덱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는 로직이고요. 그리고 인덱스 컬럼 사이즈를 작게, 왜냐하면 이제 이 PK 자체를 다 버퍼풀에 넣어야 되면은 이 사이즈 자체를 메모리 소모 자체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작게를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스캔 효율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가능한 작게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인덱스가 없으면은 풀 테이블 스캔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인덱스를 활용하도록 이제 튜닝을 하는 게 맞고요. 특히 웨어절에 들어가는 조건, 워더바이에 들어가는 그룹바에 들어가는 조건에 꼭 인덱스를 탈 수 있게끔 하면은 완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디자인하실 때는 전체 업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회 조건이거나 오더바이 조건이거나 그룹바이 조건을 통합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가능한 복합 인덱스를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 부분이고요. 이제 당연히 데이터 사이즈는 작으면 작을수록 성능이 좋은 건데 이제 가끔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MySQL은 대용량을 지원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은 사실 MySQL InnoDB 데이터 파일 사이즈로 보면은 한 개 파일당 64TB까지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OS적으로 리밋이 없는 이상은 64TB까지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대신에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대용량 대신에 추가 코스트가 발생하게 되죠.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프라이머리 키 인덱스 구조 자체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죠. 그러면 따라서 모든 쿼리에 대한 심지어 PK에 대한 성능도 영향받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 이력에 대해서도 삭제하거나 아카이브 하는데도 영향이 되고요. 그리고 꼭 이 신속하게 늘어나는 테이블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나도록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냐면 파티션 테이블을 사용해서 과거 데이터를 삭제할 때 파티션별로 삭제하면은
전반적인 부하의 영향도를 가장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파티션별로 이제 디스크를 지정할 수 있는 파티션별로 디스크 영역을 설정을 해서 인서트나 업데이트에 대한 이런 파티션 테이블 IO를 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백업이거나 복구 작업에도 큰 테이블은 당연히 더 긴 시간이 필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특정 사이즈로 컨트롤을 해서 테이블을 분산을 시키거나 분리를 하거나 분산을 시키는 방법으로 운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쿼리 튜닝 부분인데요. 보시면은 성능 문제는 90%가 보시면 스키마 디자인 혹은 인덱스 문제, 쿼리 문제죠. 그 중에서도 이제 쿼리 문제, 쿼리 튜닝 부분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 방법은 DBA 분이시라면 다 잘 아시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으로 이제 튜닝할 쿼리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 쿼리가 실행 플랜에 의해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자원을 어느 정도 소모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옵티마이저 힌터를 넣거나 해서 튜닝 작업을 거쳐서 더 나은 성능, 당연히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결과는 잘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 튜닝 목적은 당연히 잘 나오도록 튜닝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제 가장 애플리케이션 지표도 참고하야지만 해야지만 데이터베이스로 봤을 때는 슬로우 쿼리 로그를 많이 참고하셔서 쿼리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세스 리스트, 퍼포먼스 스키마의 통계 정보를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혹은 좀 크리티컬한 이런 시스템이라면은 엔터프라이즈 서버에서 제공되는 엔터프라이즈 모니터 툴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쿼리 애널라이즈 혹은 베스트 프랙티스 어드바이저가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서 특정 시간대에서 실행된 모든 쿼리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각각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특정 쿼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플랜이거나 통계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튜닝 작업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애널라이징 쿼리 부분, 이제 쿼리 분석이죠. 그래서 쿼리 튜닝 하실 때는 가장 많이 익스플레인을 사용하시고 이제 8.0에서 익스플레인 애널라이즈도 함께 제공이 되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쿼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 플랜이 짜지고 실제 각각 스텝에서 걸리는 시간, 코스트가 어느 정도인지 다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프로파일 기능이 있어요. 이 프로파일 기능으로 실행된 쿼리에 대한 이제 자원 소모, 메모리나 CPU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딥스하게 옵티마이저 트레이스를 통해서 모든 플랜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왜 이 실행 플랜을 선택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고요. 심지어 쿼리를 다시 해야 할 필요성도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익스플레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select 타입은 간단하죠. 이제 프라이머리 유니언이 들어가면 유니언이 들어갈 거고요. 서브 쿼리나 파생 테이블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타입 같은 경우가 중요해요.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프라이머리 키 구조에 의해서 데이터를 어떤 형태로 가져오는지를 설명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부분은 컨스트레인트죠. 왜냐하면 이제 상수에 의해서 데이터 유니크 키에서 바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고 가장 성능이 좋고요.
대부분은 이 equal reference 타입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PK 구조에 의해서 equal 조건에 의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reference 같은 경우에는 secondary index를 가지고 다시 primary key에 들어가서 스캔을 하는 경우이고요. range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줘서 조회할 때 렌지 형태로 나오고, 인덱스라면은 이게 이제 오해할 만한 부분인데요. 인덱스라고 돼서 인덱스를 사용했다고 성능이 이제 안심할 적도 있죠. 근데 이 인덱스는 뭐냐면 세컨더리 인덱스, 아까 그 인덱스 구조에서 오른쪽에 있는 세컨더리 인덱스의 리프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다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을 인덱스 스캔을 한다는 거고요. 하지만 이 세컨더리 인덱스 리프 페이지는 세컨더리 인덱스 컬럼 프라이머리 밸류 값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전체 테이블 스캔은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덱스 스캔은 O보다는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OR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아까 좌측의 프라이머리 구조의 모든 데이터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래서 OR이 나오면은 풀 테이블 스캔이에요. 이게 가장 성능이 안 좋은 부분이고요. 따라서 참고할 부분은 이제 이제 익스트라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using temporary를 피하셔야 되고요. 파일 소트를 피하시고 조인 버퍼 같은 경우에 만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거기에 따른 템프 테이블 사이즈라든지 sorting 버퍼라든지 조인 버퍼를 필요한 만큼 크게 조절하는 게 성능에 더 유리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해서 이제 성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쿼리를 다시 작성하거나 혹은 인덱스를 추가하거나 통계 갱신하는 부분은 이제 옵티마이저에서 이 통계 기반으로 실행 플랜을 짜게 돼요. 그래서 가끔 통계가 이제 좀 실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계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더 정확한 실행 플랜이 더 유리하도록 짜지게 되도록 업데이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옵티마이저 힌트나 스위치를 통해서 옵티마이저의 행위를 이제 변경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조인을 가지고 예를 든 부분인데요. 인덱스 MySQL에서 이제 지원되는 조인 네스테드 루프 조인인데 이 익스플레인 결과를 보시면은 이 첫 번째 테이블 같은 경우에 드라이브 테이블은 이제 5월이 되다 보니까 풀 테이블 스캔이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이 드라이버 테이블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저의 조건을 넣어서 첫 번째 테이블에서 받은 결과 셋을 가장 작게 유지하는 게 성능에 유리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 레퍼런스의 이제 세컨더리 키죠. 세컨더리 키를 갖고 조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식이고요. 하지만 이 두 번째 테이블에 인덱스가 없을 경우에는 보시면 다 타입은 다 테이블 스캔이죠. 두 개 테이블 모두 테이블 스캔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가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추가 정보를 보시면은 조인 버퍼를 가지고 이 조인 작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두 번째 테이블에 인덱스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MySQL에서 이제 BK 조인 튜닝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당연히
첫 번째 네스테드 루프 조인과 비교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옵티마이저 스위치를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하고 다시 explain을 떠서 실행한 결과를 비교를 해서 사용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BK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조인 버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조인 버퍼도 크게 조정을 해서 어느 게 성능이 더 잘 나올지를 튜닝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더 좋은 소식은 이제 8.0.20부터 이제 조인에 대해서는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다 해시 조인이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explain 혹은 explain analyze를 통해서 확인하시면은 각 스텝의 이너 조인, 해시 조인으로 조인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앞부분에 이제 BK 방식이거나 네스테드 루프 조인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해시 조인 역시 조인 버퍼를 가지고 해시 테이블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따라서 이제 크게 조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이제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이제 팁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이제 모니터링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니터링 기반으로 이제 성능적인 잠재적인 성능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 외에 튜닝 하실 때 여러 개의 옵션을 한꺼번에 튜닝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해서 이 옵션의 용량도를 확인을 하시고 적용을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디폴트로 이노딥이죠. 이노딥이 장점은 여러 방면으로 마이에삼보다 훨씬 나아요. 예를 들면은 로우 레벨 락이든지 트랜잭션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멀티 컨커런시 부하에 대한 부분 여러 방면으로 그리고 온라인 DDL 이런 것들도 다 이노DB 기반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노DB를 권장을 하고요. 그리고 explain을 정확하게 아까 설명드린 것 explain의 타입과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정확한 인덱스나 혹은 뭐 힌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튜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를 작게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필요 없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거나 혹은 아카이브하는 형태로 운영하셔야 되고요. 디스크 I/O는 당연히 SSD 그리고 NVMe로 권장을 하고요. 8.0이죠. 그래서 안정성이거나 성능이거나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 이런 것들을 다 8.0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강렬히 권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롱 러닝 트랜잭션을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은 락 문제를 초래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복제 지연 문제도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업무단에서 제어를 해서 롱 트랜잭션을 피해 줘야 되고요. 포린 키는 이제 가능하면은 좀 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컴플렉스한 SQL도 성능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쿼리 목적을 잘 분석을 해서 서브 쿼리나 혹은 이제 파생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대신에 가능하면 조인이거나 유니언 이런 옵티마이저에서 더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이제 커뮤니티 사용자인 걸로 알고는 있지만, 이 시스템이 이제 크리티컬한 업무로 발전하게 되면서 이제 이런 기술 지원이거나 성능 튜닝에 대한 도움이 이제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 자체적으로 고급 기능, 스레드 풀이라거나 엣지 혹은 고급 보안 기능 외에도 이 성능 튜닝에 필요한 이런 모니터링 툴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 관리 툴 같은 것들이 이제 추가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지원이 가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술 지원에 대해서는 보시면 저희는 이제 전문적인 MySQL 지원 엔지니어 팀으로 이루어진 지원 조직이 있고요. 이 조직 규모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조직이고요. 그 외에 이제 SR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로 SR 건수에 대해서 제한이 없고요. 이 핫픽스가 제공이 되고 이제 한국어 지원이 가능하세요. 그 외에도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보시면은 성능 튜닝을 포함해서 모든 MySQL 관련된 기본적인 질문이라든지 혹은 심지어 이제 복제에 대한 리뷰, 파티션 리뷰, 스키마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MySQL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으실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길게 설명이 됐는데요. 이제 관련된 정보는 사실 저희 사용자 매뉴얼에서 다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던 블로그들을 제가 공유해 드리는 부분을 넣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MySQL 사용자 그룹이 있어요. 페이스북 사용자 그룹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질문이라든지 혹은 저희 MySQL 팀 내에 이벤트라든지 MySQL 관련된 뉴스를 여기서 이제 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